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네이버 저의 블로그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예고를 안내해드렸어요. 2019년 하반기 제주항공 채용 설명회 저희 부천대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천대학교가 사실은 서울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채용 설명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천대학교에서 나온 그 채용 설명회,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두 분이 Q&A 세션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객실 담당 팀장님이시고, 실무 면접관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2차 면접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면 제주항공은 임원 면접이 없잖아요. 임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죠. 저분의 사고방식이나 저분의 말하는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저희가 또 추측해내고 분석해낼지는 들어보면은 금방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승무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사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 두 분께서는 이 부천대학교에서 알짜배기 제주항공 채용 관련 정보를 많이 오픈해 주셔서, 저는 뭐 제주항공에 관해서는 저의 유현정 토익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가 역시 정확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수치 하나 틀리지 않았을까, 그냥 저도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상반기 서류 합격률을 7%로 제가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이미 했는데, 역시 상반기 7%였다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밝히네요. 그 정도로 유현정 토익 블로그에 있는 제주항공 분석 데이터들은 상당히 정확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비교를 안 하시잖아요. 뭐 저를 공격하시려는 분들이나 비교하시겠죠. 그래봤자 정확하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분석하는 이런 정보들이 그들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제주항공 채용 설명회에서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회사 안내를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제주항공 채용 이제 그 관련된 또는 합격 관련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Q&A 세션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찍어온 거 보이시죠? 이게 Q&A 세션이거든요. 이번에 제주항공 Q&A 세션은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 부천대학교에 상담을 받으러 온 인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뭐라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제주항공 채용 담당자들이. 그리고 상담 카드가 부족했죠. 그래서 상담 카드 못 받아간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올해 상반기 제주항공 직원들이 우리 어떡하냐고, 사고 쳤다 막 이런 식의 말까지 서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냐는 말까지도 제가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상담을 없앴습니다. 개인 상담을 없앴고요. 그 대신 프린트는 되게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모자르지 않고 그냥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날릴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채용을 했어요. 되게 빠른 대처죠. 상반기에 우리 제주항공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놀랬죠? 두 번째, 바로 하반기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불편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진행했거든요. 나름대로 발빠른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날 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URL 이제 주소를 안내받아서 접속을 해서, 모바일로요. 접속을 해서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좋아요를 이제 누르게끔 해줬는데, 좋아요가 많이 나온 질문들 30개를 추려서 일단은 저렇게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사항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또 회사에서 무슨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해온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질문들을 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이제 좀 알려줄 수 있는 나름대로는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항공이 원래는
디지털적으로는 굉장히 뒤처지는 항공사였는데 너무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 보입니다. 제주항공. 자, 그러면은 제주항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항공 채용 설명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승신문항을 이렇게 다 녹음 파일로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지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는 제가 들려드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조금 엑기스가 없는 그런 답변들은 조금 제가 지나치겠습니다. 다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요. 그리고 또 정작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어떤 질문은 직접 들려드리고 어떤 질문은 제가 들은 걸 토대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음 파일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일단 몇 개는 그냥 들려드리겠지만 뭐 에어팟이나 이런 좋은 이어폰으로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이 지금 모니터 TV죠. 삼성 TV 제가 자랑하는 이 TV인데 요거 모니터 TV인데 이게 소리를 제가 지금 100이 치고면은 거의 지금 90으로 맞춰놨는데도 작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채용 설명의 첫 부분에 이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이 두 분 보이시나요? 네, 이 두 분인데 왼쪽에 있는 분이 객실 담당 팀장님이고 실무에 안 들어온다면 2차 면접 때 들어오실 분입니다. 왜냐면 제주항공은 임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고요. 이분의 얘기를 듣게 돼서 제주항공 데이터를 제가 분석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인사부 직원이에요. 인사부 직원인데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승무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발성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와요. 어쨌든 이 두 분의 얘기고 이 두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고요. 30대 후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남자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하고 면접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너무 이렇게 면접을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거나 여자들이 얘기해주는 그 코칭하는 방법만으로는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의 의견도, 남자들의 취향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합격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일단은 플레이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또 뭐 저를 공격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일단 무료로 모든 정보를 분석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건 가짜다,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뭐 이럴까봐 일단은 들려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극성이나 키워드들은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요. 여러분들도 책이나 어떤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기사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주제가 없는 것 같고 계속 겉도는 것 같고 같은 키워드만 계속 쓰는 것 같다고. 자, 지금 합격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 관련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강 제가 들려드렸죠? 앞부분. 잘 안 들리죠? 일단 이어폰으로 들으면 들릴까? 자, 일단은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합격하는 자소서는 일단은 키워드를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번 제주항공 자소서 작성 시에 소제목을 꼭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을 쓰지 않는다면 잘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키워드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키워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제 머릿속에 바로 번뜩 들어온 생각은 소제목을 꼭 작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채용 설명에서 자소서 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필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자꾸자꾸 뭐 자기가 과거에 한 일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동안 가진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우러내야만 한다. 그리고 술술 읽히는 자소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면은 거른다. 이런 얘기였어요. 별건 아니죠. 제가 듣기도 별건 아닌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뭐 지금 방송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과연 저분들이 자소서를 읽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소서는
객실부에서 먼저 1차를 읽습니다. 인사부는 자소서를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시스템이죠? 왜냐면 일단 외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사부 담당자들이, 자소서를 1차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객실 승무원 사무장님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반기 채용설명회에서도 이미 접한 사실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그 되게 굉장히 유능하시고 정말 괜찮으신 10년차 사무장님, 남자 사무장님이 채용설명회에 나오셨고 상담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자기네들한테 자소서 할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읽고 일단은 먼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전해 보여요. 인사부 직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인사부 쪽은 또 뭐 월급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채용을 많이 늘리지는 못한 거겠죠. 그래서 인사부에서 1차를 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읽는다고요? 객실, 즉 승무원, 즉 사무장님들이 주로 읽어서 1차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채용설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채용설명에서 나온 말이고,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왜 면접에 들어가면 노트북만 보고 계신 건가요?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그날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서야 지원자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정리하자면, 자소서는 키워드를 작성하라. 그게 저의 유연정, 저의 팁입니다. 이유는 저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제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는 뭐 2000자를 다 써야 되느냐, 이 질문 많이 들어오잖아요. 답은 뻔하죠. 2000자 다 쓰라고 하겠어요, 설마. 하지만 쓰면 좋다, 뻔하죠. 하지만 했던 말 또 하지 말아라, 길게 늘어뜨리지 말아라, 뭐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채용하는데 붙여넣기 하지 말아라, 성의를 가져라, 뭐 등등등이에요. 2000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미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전에 이제 제주항공 채용설명회 1, 2부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2000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주항공 들어가려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밤새도록 그냥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뭐 2000자가 뭐가 문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또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 남자분이 하시거든요. 오른쪽. 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도 괜찮은 거죠? 네, 최근에 들어오신 신입승무원분들 공통점을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채용설명회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승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실 거고요. 저희가 다른 그래서 채용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오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객실 승무원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더 발전하고 인지도도 있고 좋아지다 보니 저희가 이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아신도가 아무래도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후배분들. 자,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사람들이 제주항공에 입사하나요?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는 제주항공이 크지 않았느냐, 뭐 1200명이요? 승무원이? 이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 아니냐, 우리 잘 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LCC의 접용이라는 단어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뺐잖아요, 제주항공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제주항공에만 하는가? 자부심을 갖고 충성도를 이제 보고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 이런 점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제주항공 승무원들의 합격생 공통점은 제주항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대한항공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이 예전에는 이직률이 많았다고 치지만 지금은 이직률이 뭐 많지 않으니까 이직률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채용설명회에서. 작년 하반기 때만 해도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이직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주항공에 주로 합격을 하나요? 제주항공에 충성하는 자, 제주항공이어야만 하는 자들,
메이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많이 컸다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보면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지식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후배분들 보면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나 진짜 너무 승무원이 꿈이야 라고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는 진짜 저는 예전부터 제주항공 승무원이 꿈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회사에 대한 이해도, 관심, 지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인식, 관심,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제주 캐스팅 관련해서 영상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주항공이 지금 뉴 스탠다드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분석하고 제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제주 캐스팅 관련해서 3가지 전형 주제, 뉴 스탠다드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분석해드린 그 영상을 보고 가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승무원이라면 저는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승무원은 서비스 직업인데 저는 친절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더 이상 합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다음 익명으로 써주셨어요. 국민철학백 인증서가 서류 전형과 최종 합격에 많은 영향을 주라는 건데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조건이게 되면 좀 우대하는 걸로 좀 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은님, 국민철학백 우대와 상담카드 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것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업체들인 경우에 서류 전형을 할 때 항목별로 100점 같은 걸 해서 뭐 이거는 10점, 이거는 8점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별도 100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봐가지고 어떤 서류 전형을 할 때 그냥 A, B, C 등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 넘길 분들은 그냥 A 등급,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분들은 B 등급, 안타까운 분들은 C 등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은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때문에 면접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2배로 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뭐였냐면은 국민체력 100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네, 국민체력 100에 이제 100. 요 국민체력 100 요 등급. 예, 등급. 요 등급에서 지금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한가요?에 대한 답이랑 그 다음에 상담카드를 받아서 그 번호를 적은 사람들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우대하느냐 이 2가지 질문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밝힌 내용은 뭐냐면 밝힌 내용은 일단은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회사에서는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시아나나 뭐 이런 데는 대한항공은 점수로 기록을 하거든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등급은 아닌 것 같고 5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많으면 7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아시아나는 뭐 철저한 항공사고요. 기록에 있어서는. 근데 제주항공은 아직까지 여력이 없겠죠. 인원수가 아무래도 보강이 좀 덜 됐을 테죠. 대기업은 아닌 이제 제주항공이 대기업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그래서 등급을 점수제로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딸리겠죠. 네, 그래서 A, B, C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 B, C 등급을 나누는데 A 등급이 가장 이제 서류 합격에 우선하는 등급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이 우대사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체력 100, 국민체력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카드 이 2가지를 다 집어넣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데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 100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1등급 우선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점, 뭐 학교, 그 다음에 경력, 해외, 뭐 경력, 제외국어, 토익 점수,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점자 기준입니다. 항상 동점자. 자, 동점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A등급으로. 예, 그 다음에 2등급이 B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국민체력 100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마감이 돼서 원하는 때에 못 봐가지고 없이 내는 사람이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체력 검사를 해서 국민체력 100 인증을 받아서 3등급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떨어진다 생각하고 일단 작성을 하고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체력 단련하셔서 단련을 해서 일단은 1등급을 받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지원하라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에 3등급인 경우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종합적인 점수에 의해서 B등급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국민체력 100에서 1등급을 받은 지원자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등급도 가능합니다. 근데 2등급마저도 없어? 그럼 3등급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데 이번에 1등급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A등급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게 그 얘기고요. 대부분 2등급, 3등급이어도 합격할 수 있는 오는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채용 인원이 작아요. 상반기에는 100명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7배수라고 얘기하는데 나와요 이제 채용 설명의 내용에서.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100명인데 이번에는 50명 미만이거든요. 채용 인원이. 제주항공이 저렇게 꼬리를 내릴 때는 딱 예측되는 인원수가 있어요.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채용 설명회에서. 특히 왼쪽에 있는 팀장님이 얘기를 하던데 50명 미만이면은 7배수니까 서류 지원에 10,000명이 지원한다고 치면 상반기에는 700명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는 10,000명이 지원하면 300명 정도밖에 안 붙는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400명? 왜냐면 7배수 정도로 맞추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전략은 바뀌지 않았고 서류 전형 합격률이 왜 이렇게 작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답을 해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국민체력 100 우대는 확실합니다. 1등급이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에 혹시 1등급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지원 시는 1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1등급을 받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원자가 많잖아요. 10,000명이고 뽑는 인원은 무슨 50명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카드와 국민체력 100 둘 중에 어떤 걸 우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A등급에 넣을지 B등급에 넣을지 C등급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어떤 단서가 되는데 우대하는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대하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근데 사진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 이미지로 들이댈 수도 없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외국어가 있다면 떨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 언어라든지 이런 희귀 언어를 알고 있다면 되게 좋아하니까 제주항공은 그저 그냥 평범한 토익 점수, 평범한 학점, 평범한 학교, 그다음 평범한 어떤 그런 자소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지없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이 이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기엔 되게 편해요. 국민체력 100 있는 애들만 먼저 서류로 우선순위로 A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류 거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셨나요? 국민체력 100 내년 상반기 지원 시에는 꼭 1등급 받아서 지원하세요. 제주항공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원 수상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등급을 했던 분들이 괜찮아요.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있으신 분들이 더 할 거고 근데 A등급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합격자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럼 B등급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될 거죠. 그럼 그분들을 올릴 때 또 있는 분들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들으셨죠? 제가 말씀한 거 그대로 5대 100% 맞죠? 그 다음에 1등급이 없으면 2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없으면 3등급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고요. 우대할 시에 동점자의 기준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원자가 많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이 뭐가 나왔나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공정하시나요? 너무 상투적인 답변.
만나보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2차 수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상투적인 답변이죠. 모두 채우는 것을 권장하시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자를 채우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개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나연님 자기소개 글자 수 2천자를 모두 채우는 것을 권장하시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자를 채운다기보다는 자, 이거 2000자 얘기는 이미 제가 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어떤 것일까요? 뭐 어려운 것만 저한테 자, 이제 제주항공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자랑거리. 저는 뭐 안 들어도 아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되겠나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주항공 직원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회사가 굉장히 어떤 성공에 의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걸 따른 그냥 객실 승무원은 이래, 항공사는 이래. 원래 그런 거야. 많은 것들을 좀 계속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고요. 또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자, 이제 뭐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린 대로 미리 영상 만든 거 보세요. 제주항공 뉴 스탠다드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가는 자들은. 왜냐면은 면접 시간이 40분이나 되잖아요. 굉장히 긴데, 제주항공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이 갔다가는 금방 표가 나겠죠. 충성도를 열심히 따지는 항공사인데. 자, 우선 제주항공이 지금 그 자랑거리는 뭐냐고 얘기했는데, 뉴 스탠다드에서 항상 변화하는 항공사? 예전에는 뭐 악기, 예술, 감귤, 뭐 상큼한 톡톡 터지는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저비용으로 막 밀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제2외국어로 밀고 나가다가 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밀고 나가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저비용 없어지고 뉴 스탠다드에 이제 뭐 굉장히 뭐라 그러나 창의적인 인재 뭐 그 다음에 40분씩 면접 막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이제서 이제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근데 자부심이 지금 자랑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것처럼 미리 그 신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힐이 아니죠. 이제 신발인데, 본인에게 가장 맞는 신발을 맞춤식으로 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 제가 했었었는데, 뭐 이런 얘기 등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이분들 말씀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제주항공을 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제주항공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듯 싶어요. 이게 그 얘기였고요. 맞습니다. 또 저는 또 제주항공이 그 설립될 때부터 계속해서 객실 승무원을 해왔었는데 또 아무래도 회사가 단시간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하고 일단은 우리가 또 많이 나오고 소통을 한다고 좀 일단 들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이 3,000명이 넘고 객실 승무원은 1,200분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드리긴 하지만 1,200분의 가까이 것들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다른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제주항공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은 역시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세원님, 서류 전에 합격률이 낮은 편인데 이번 채용에서 몇 퍼센트 정도 뽑을지 궁금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률이 낮은 거는요, 합격률이라는 거는 결국에 분모에 지원자가 있고 분자에 합격자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서류 합격을 전체 채용 인원의 한 6배수에서 7배수 정도를 1차 면접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적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지원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례로 상반기에는 한 지원자가 10,000분 정도 되셨고 채용 규모가 100명이 조금 넘었었기 때문에 한 700분 정도 모셨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채용 담당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많이 모셔가지고 짧게 인터뷰를 할 것이냐, 적은 인원을 모셔가지고 오래 인터뷰를 할 것이냐.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좀 바꾼 거는 후자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왕 면접을까지 모신 거면은 지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한 15분 정도씩 조당 운영했던 거를 일단 미니멈 30분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2배로 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모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책임을 다하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라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려드렸어요. 제주항공 서류 합격률 업계 최저죠. 합격률이 대한항공이 70%, 아시아나항공이 30%. 근데 지금 제주항공 5%였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올해 상반기죠. 작년 하반기랑 많이 뽑는 바람에 제가 7%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배속 이런 정도도 제가 이미 예측을 했어요. 다들 전부 다 뭐 이런 정도의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만큼 저의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파워풀합니다. 뭐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죠. 확실합니다, 그거는. 자, 우선은 지금 이번에 제주항공 서류 합격률 여전히 낮나요? 네,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바뀔 마음 없대요.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면접자들이 막상 서류 합격이 되면은 경쟁률은 뭐 3대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절반의 성공이죠. 제주항공에 서류 합격했다는 얘기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면접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을 늘려서 40분 이상을 또 한 번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래가지고 임원 면접 보고 40분씩 면접 본 사람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면접을 과연 보려고 할까요? 제가 만약에 제주항공 직원의 뭐 면접관이라면 저랑 뭐 이번 상반기에 40분씩 면접을 봤어요. 그 제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또 왔어요. 또 그 사람하고 40분을 또 얘기할까요? 새로운 신규 인력은 계속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들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무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2차 면접까지 본 사람들은 그 다음 지원에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저의 분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말로는 뭐 6번, 7번씩 뭐 지원하신 분들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지원하라고 저 객실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거는 예전에 제주항공의 면접 방식이 임원들이 들어갔던 시절에 그 방식을 얘기할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방식은 한 사람당 또는 뭐 3명당 뭐 40분씩 막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이런 면접 상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임원 면접으로 내가 이 귀중한 시간에 10,000명이나 지원하는 이 채용 시장에서 힘들게 한 명을 뽑아놨는데 그 친구를 40분 동안 검증을 하고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친구를 다시 또 임원해서 또 다시 한번 합격시켜서 40분씩 면접을 본다? 2차 면접 말하는 겁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인원수가 지금 2차로 들어가는 인원수는 뭐 사실은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2대1, 3대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아봤자 200명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지원자들에 대한 이력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민사부 직원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지원시에서 저는 합격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저희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무 면접까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말한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지원해서 자꾸 충성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지원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하는 항공사가 아니라는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임원에서 40분 이상 면접을 보고 떨어진 자들은 다시 임원에 갈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저의 예측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게 촬영하면서 벌써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가 딱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끊고 슬쩍슬쩍 봤다가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놓쳐요. 작정하고 앉아서 그냥 공부하나 생각하고 보세요.
그게 가장 제 영상은 맞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슬쩍슬쩍 수다 떨면서 보는 그런 영상이 아니니까. 물론 이렇게 제 영상을 연구하고 집중하고 제주 항공에 대한 모든 분석을 철저히 마치고 면접장에 가는 사람들이 합격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연락이 오죠. 합격해서 뭐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영상 끝까지 차분하게 듣고 메모한다는 게 인간 공부하듯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항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저쪽에 보면 뭐 타투 얘기가 나오는데 뭐 타투 괜찮아요. 긴팔 입고 오래요. 긴팔 입고 오고 신체 검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신체 검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흉터나 타투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주항공 대단하죠. 이렇게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승무원이 뭐 흉터 하나 있다고 안 되고 말이야. 응? 뭐 얼떨결에 그냥 유행에 또 혹해가지고는 타투 한 번 했는데 그게 평생을 또 뭐 굴레처럼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흉터가 있거나 또는 타투를 했다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면접 시에 긴팔을 착용해서 흉터나 타투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인력이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국민 체력 100으로 넘긴 거 아닌가요? 신체 검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주항공이. 어쨌든 제주항공은 제주 캐스팅을 통해서 이미지가 좋은 승무원들을 뽑을 예정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진을 없앰으로써 자질이 있는 승무원, 오래 견디는 승무원,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승무원들을 채용하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여기서 일단 일부러 이걸 끊을게요. 왜냐면 채용 설명회가 너무 길어서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저 녹음 파일을 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지금 합격자들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잠시 쉬고 녹음 파일을 들어가면서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